12월 1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역시 한국 증시는 허무한 흐름이 많고요. 상승에 인색하고 조종에 관대한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하락과 미국 증시 하락이 그대로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갭 하락으로 출발해서 낙폭 축소를 시도는 했지만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자, 오전에 개발학 이후에 이제 낙폭 축소를 시도했지만은 프로그램물의 동향을 보시면, 특히 코스피의 프로그램물을 보시면은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가 증가되죠. 오늘 코스피에서만 거의 6,400억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되죠. 이게 증가되는 상황, 이거는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수의 한계가 좀 드러났죠. 일단 지금까지의 한국 증시의 어떤 동향을 갖다 놓고 보면은, 그에 앞서서 환율도 오늘 지수가 좀 회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 환율에서도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51.5원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결국 1450원을 돌파하면서 끝났는데, 제가 1400원을 하향하는 쪽으로 가면은 지수가 급반등하고 1450원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면은 다시 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1450원을 돌파하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의 개발학 이후에 지수 낙폭 축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 매물과 환율 상승, 이 부분이 오늘 낙폭 축소 시도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었죠. 이 부분을 제가 오전에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비상계엄 사태를 기준으로 볼게요. 비상계엄 때의 어떤 요 때를 기준으로, 자, 비상계엄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추가로 빠진 부분, 요 부분은 한국 증시가 이번 반등에서 회복을 빠르게 시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빠졌던 구간, 이 구간을 극복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구간에 일단 막혔죠.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이죠. 일단은 비상계엄 이전의 하락 같은 경우는 경기, 업황,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등의 어떤 수급, 이와 관련된 구조적인 악재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건들의 어떤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야 증시가 이렇게 이 구간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보시면은 244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 됩니다. 24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이하 영역이죠. 이하는 관악폭 과매도 영역이에요. 자, 관악폭 과매도 영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 관악폭 과매도 영역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갭 하락이 나오거나 또는 많이 밀리거나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매도의 경우에는 추격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하거나 낙폭 축소를 노려가지고 매도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악폭 과매도 영역은 바로 매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성질을 좀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개발학해서 아까도 봤다시피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증가되는데도 시가 아래로 빠지지 않고, 즉 음봉으로 가지 않고 양봉으로 일단 낙폭 축소를 시도한 것도 바로 2440포인트 아래 관악폭 과매도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질을 잘 유념을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제 내일장은 두 가지를 염두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일 20일 이평선, 여기를 갖다가 하향했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또 하향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5일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내일 하루 만에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지 또 봐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일 5일 2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혼조 등락 패턴으로 일단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자 그냥 눌리더라도 자 눌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이 패턴과 자 올라갔다가 눌리죠. 눌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조 패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5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또 지지의지할 경우에는 이거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깨지면은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일 회복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냐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이거죠.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점검할 부분은 오늘 시가예요. 오늘 시가. 자, 오늘 시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2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2포인트입니다. 이상의 각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일장도 이 시가가 오늘 시가가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오늘 지지가 됐고 내일 또 지지가 되어야만 위로 다시 재반등할 재반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 시가를 내일 하향해 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후 계속 눌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등 후 계속 눌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눌림의 저점을 새롭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일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확인하면서 대응 체크를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종목 압축 매매, 압축 선별 매매가 필요하다. 선별 매매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월요일부터 드려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선별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매매 종목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매수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또 매매 종목을 선별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선정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딱 한 종목씩만 이렇게 매수 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왔는데, 그제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SKC 해가지고 SKC가 어제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저께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을 제시해가지고 요게 올라갔죠. 요거 제시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딱 한 종목씩밖에 제시를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 하나를 이제 매수 쪽으로 제시했는데, 보면은 모두 다 오늘 이러한 지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건설기계, 그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 종목씩 뭐 이것저것 해갖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한 종목씩 이렇게 선별하는 기준이 뭔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지수 하락, 지수 약세 혼조 구간에서 이제 매매 종목 선별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급하고 패턴, 그 다음에 이슈, 이 세 가지를 염두해 가지고 매매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특히 1월 달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때, 먼저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1월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게 뭔지 이걸 봐야 돼요. 한국의 실질적인 모멘텀. 일단 조선 쪽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조선 쪽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알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 재건. 그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이슈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조선주가 올라간 거는 환율 상승도 영향이 있죠. 환율 상승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관련주 있죠. 수출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오늘은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수급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패턴에 있어 갖고는 5일 2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세요.
왜냐하면 지수는 5일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데 주가는 5일 20일 이평선 위에 있어야만 지수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맞물려 갖고 일단 이슈가 있는 쪽에서 수급과 패턴을 가지고 매매 종목을 선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악세를 보일 경우에는 섹터별 순환매로 봐라,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러한 혼조 구간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어려운 하루였는데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장인 카페 12월 이벤트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참고하시고요. 장중 시황 톡방하고 종목 텔레그램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